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아기 돼지 삼형제, 이 이야기 잘 아시죠? 첫째 아기 돼지는 밀짚으로 집을 짓고 둘째 아기 돼지는 가시덤불로 집을 짓습니다. 결국 늑대가 와서 집을 훅훅 불어 날려버리죠. 그리고 벽돌집으로 튼튼하게 집을 지은 막내 아기 돼지네 집으로 피신을 갑니다. 요즘 우리의 관심을 받는 삼형제는 돼지 삼형제가 아니고요. 바로 한진그룹 3남매입니다. 상속 과정에서 조금 삐걱되는 것 같았지만 일단 조원태 회장을 중심으로 상속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물컵 갑질의 주인공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한진칼 전무 그리고 정석기업 부사장으로 경영 일선에 복귀했습니다. 화합을 강조한 선친의 뜻에 따른 거라는데 세 형제 중에 한 명이라도 튼튼한 재료로 집을 지어야 남은 형제라도 도움을 줄 텐데요. 근데 왜 이렇게 저는 걱정이 되죠? 인사도 생략했네요.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이고요. 2019년 6월 10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가장 맛있고 싼 제철식품은 무엇인지 한 주간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의 생생한 물가 정보를 살펴보는 장바구니 생생물가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윤정 대리 연결돼 있어요.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우리 농수산식품유통공사랑 그래도 한 6개월 넘게 했잖아요. 네네. 그랬더니 이제 비가 오면 어떤 농산물에 영향을 미치나. 그게 궁금해지는 그런 네.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비 오고 나서 좀 가격 동향이 있습니까? 네, 지난주 애호박은 가격이 오르고 냉동 형태는 좀 저렴해졌는데요. 이 애호박은 주산지인 진주에서 출하가 종료가 되면서 이 시장 내 반입 물량이 감소를 하면서 일주일 사이에 개당 900원, 950원 하던 애호박이 1,070원으로 13% 정도 올랐고요. 반면에 이 명태 같은 경우는 5월 중순부터 한 3주 동안 이 정부에서 꾸준히 비축 물량 9,400톤 가량을 풀었어요. 네, 그래서 시장 내 이 재고량이 많아져서 지난주는 마리당 2,460원에서 2,900원으로 가격이 30%나 내렸습니다. 네, 이제 뭐 계속 날씨가 덥고 습할 텐데 이런 날씨는 농산물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이번 주 네. 전망 어떻습니까? 요즘 이 기온 상승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품목이 있다면 미나리와 팽이버섯이 있는데요. 이 미나리는 보통 기온이 오르면 좀 억세지면서 상품성이 떨어지거든요. 네, 또 이 미나리가 사실 주로 탕에 들어가는 부재료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여름보다는 겨울철에 더 인기 있는 품목이긴 해요. 그래서 여름철에 좀 소비가 줄어들면서 이 지난주 키로당 5,300원 하는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갈 전망이고요. 미나리처럼 또 이렇게 탕의 부재료로 많이 쓰이는 게 팽이버섯이 있는데 이 팽이버섯 역시 여름철에 그다지 인기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요즘 무더위로 인해서 주산지인 음성, 나주, 청도에서 전부 다 출하 물량이 감소를 해서요. 공급이 줄어들었지만 소비 역시 줄어서 이 지난주 평균 가격인 100g당 467원에서 이제 이번 주는 조금 더 보합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네, 요즘 양파 가격 때문에 여러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아야 할 이슈 품목이 있나요? 사실 올해는 양파의 작황이 워낙 좋아서 생산량이 좀 많이 증가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양파의 한 해 가격 동향을 살펴보면요. 이 지난주 가격 기준으로 키로당 평균 1,670원 정도거든요. 근데 보통 중만생종 양파가 수확되는 시기인 5월 말부터 6월 초중순까지가 이 양파 가격이 가장 낮게 책정되는 시기긴 해요. 네. 근데 올해는 특히 중만생종 양파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요. 가격 약세가 평년보다 좀 더 심해질까봐 우려가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이미 한 차례 양파에 대한 시장 격리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 공급 과잉 현상은 좀 상당 부분 해소가 될 테지만요. 네. 사실 문제는 이 소비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양파 가격의 안정세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2월 초부터 7월 말까지 햇양파 특별 소비 촉진 대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정말 양파를 하나라도 더 사는 게 이 양파 농가에는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어디서 사면 좋을까요? 그래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싸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물건 사고 싶은 게 소비자들 마음이니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현재 농식품부에서 소비자들이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이 대형 유통업체들과 손을 잡고요. 마트 자체에서 특별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농협 계열 마트 이외에도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처럼 이렇게 주변 마트에서도 양파를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또 요즘 오프라인 말고도 온라인에서도 많이 구매들 하시잖아요. 이 온라인몰인 농협몰에서도요. 지금 양파 생산 농가를 돕기 위해서 햇양파 그리고 양파즙을 할인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양파가 작황이 좀 좋아서 이제 유난히 크기도 크고 맛도 좋아요. 네. 요즘 또 노지 감자가 계속해서 출하되고 있어서요. 감자 가격이 정말 많이 저렴해졌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양파 구입하시는 김에 저렴해지는 감자도 좀 같이 골라 담으셔가지고요. 오늘 저녁은 양파와 감자로 카레 한 그릇 뚝딱 해드시는 거 어떨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윤정 대리였어요. 쉽다, 재미있다, 어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간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별로 즐겁지 않은데 왜 제가 즐거운이라고 하려고 했을까요? 오늘 좀 왜 저러죠?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부모에게 받을 유산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제가 받을 유산은 믿음과 사랑인데요. 믿음과 사랑은 형제끼리 나누면 더 커지고요. 상속세도 안 냅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시겠죠? 그냥 웃으세요. 저는 이거 물려주신 부모님이 정말 자랑스럽거든요.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진그룹 3남매의 상속세가 결정됐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결정된 건지 어떻게 낼 수 있는지 이후 한진그룹 어떻게 될지 CEO 스코어 박주근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은 어떻게 받을 유산이 많으세요? 저도 사랑밖에 못 받는 것 같습니다. 제일 큰 유산이죠, 뭐. 그럼요. 네. 상속세 낼 필요 없죠. 네. 형제들끼리 싸울 필요 없죠.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진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즐거웠나 봐요. 네. 그런데 지금 어떤 기업의 가족들은 상속세로 지금 뭐 어마어마한 금액을 내게 됐더라고요. 네. 관심이 좀 집중됐었는데 금액이 나왔죠. 얼마로 나왔습니까? 지금 조양호 회장의 상속세가 6월 7일자로 네. 상속세를 계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에 따라서. 그래서 계산을 대충 해보니, 한진칼에서만 2,097억. 그리고 나머지 계열사들의 비상장 계열사들을 다 합친 금액은 약 2,601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잠깐만요. 한진칼에서만 2,097억. 그리고 네. 다른 그리고 계열사에서 고 조양호 회장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네. 한진칼의 우선주가 갖고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한진, 대한항공, 그다음에 정석기업, 요렇게 대한항공 우선주 이렇게 다 해서 약 2,601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럼 이걸 합쳐야 돼요? 네, 다 합쳐야 됩니다. 그럼 거의 5천억 원대네요. 2,601억 정도를 상속세만 계산했을 때. 상속세만 상속세는 계산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네. 원래는 그 30억이 초과하면 받을 재산의 50%를 세금을 내는데 네. 근데 지금 이 재산들은 뭐냐면 기업의 주식이지 않습니까? 네. 주식의 경우에는 상속세율을 받을 때 최대 주지 및 특수관계 지분 상속을 할 때는 20%를 할증을 더 해야 돼요. 그래서 총 60% 정도의 상속세율이 계산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5천억 원대는 거의 자산이고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 상속세 세율을 매기는 법에 따라서 하면 그렇죠. 얼마? 그러니까 한진칼의 지금 조양호 회장이 주식 자산을 계산했더니 총 3,495억 원이었어요. 여기에 50%에다가 할증률 20%를 해서 60%. 네. 60%가 돼서 2,097억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니 지금 조양호 회장이 가진 총 주식 자산의 상속세는 약 2,601억이다. 2,601억. 네, 그렇습니다. 지금 8328님이 얼마 안 되네 보내셨는데 지금 조남매들은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이게 네. 생각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좀 많은 액수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한 1,900억 정도를 예상했었어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조양호 회장이 돌아가시고 나서 경영권 분쟁이 벌어지면서 그랬죠. 주식값이
한진칼의 경우가 주식이 계속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계산하냐면 돌아가신 날을 기준으로 4월 8일 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 2달, 돌아가시고 나서 2달, 총 4개월간의 평균 주가를 곱합니다. 네.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랬죠. 네네. 그래서 제가 그걸로도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는데 CEO가 돌아가셨는데 그것도 강력한 리더십을 행사했던 조양호 회장이 별세하셨는데 주가가 오히려 올라서 이유가 뭔가 우리가 그걸 분석하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상속세 및 증여세 법에 따라 상속일 전후 각 2개월의 주식 평균 중가를 토대로 산출을 맞습니다. 하는데 이제 주식이 생각보다 뛰어서 너무 뛰어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세금이 웃어야 약 되는 700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예. 됐군요. 예. 그래서 지금 상속세가 추정하는 금액이 지금 나온 겁니다. 네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조양호 회장이 별세하면서 이 상속에 대한 유언이 없었던 걸로 알아요. 네, 그냥 그렇습니다. 화합하고 사이좋게 네. 지내라라고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면 유언장이 없는 경우 상속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유언장이 없다면 민법에 따라서 네. 부인이 1.5 그리고 자녀분이 각각 1입니다. 네. 그러면 1.5 대 1대 1대 1 3남매니까 배우자가 1.5, 자녀가 그렇죠. 각각 1. 그렇게 계산해 보면 이명희 전 이사장의 경우는 약 5.94%. 네. 한진칼의 지분만 계산했을 때. 그다음에 조원태, 조혜나, 조혜민 3남매는 상속 지분은 3.95%입니다. 네. 그런데 현재 갖고 있는 지분이 2.3%대가 되기 때문에 각각 약 6.3% 정도 지분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물론 상속세를 다 냈을 때. 네, 다 냈을 때의 경우입니다. 자, 이 대한항공, 그러니까 한진그룹의 주식 이야기하면 꼭 빠지지 않는 게 강성부 펀드예요. 이 강성부 펀드의 지분은 그럼 여기서 얼마나 됩니까? 조양호 회장이 돌아가실 때 약 12점 몇 %였는데 네. 그 뒤로 계속 매입을 했어요. 이제 15.98%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2달 동안 약 3% 가까이 늘었다고 봐야 됩니다. 3% 가까이 늘었고요. 자, 2,600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상속세를 다 냈을 경우에 아까 비율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걸 어떻게 다 낼 수 있나요? 그때 전에 나오셨을 때 뭐 분할 납부의 방법도 있고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걸 낼 거라고 보세요? 우선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우선 가장 이제 가능성이 높은 것은 연부연납을 사용할 것 같아요. 연납. 네, 그게 뭐냐면 상속인들이 국세청에다가 오는 10월까지 신고를 하면 됩니다. 네. 신고 기한 내에 상속세의 6분의 1을 먼저 내는 거예요. 먼저 내고 10월 초까지 6분의 1을 먼저 내고 나머지를 5년간 나눠서 냅니다. 분할 납부군요. 예, 분할 납부죠. 네. 이게 이제 연부연납의 이제 가장 대표적이고 그리고 이제 조양호 회장이 퇴직금이 있어요. 네. 대한항공에서 현재 한 400억 정도를 퇴직금을 이미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 외에 조 전 회장의 임원을 겸직한 회사가 한진칼, 한국공항, 진에어 등 한 9개 계열사에 임원을 겸직했어요. 네. 여기에 퇴직금하고 위로금을 대충 계산해 보면 약 앞에 400억과 합쳐서 최소 1,200억에서 한 1,800억까지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럼 절반은 해결되네요. 그렇죠. 네. 이것도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 시나리오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대기업 재벌 기업들은 공익재단이라는 재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공익재단들은 성실 공익재단인 경우에는 지분 10%까지를 보유를 하더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국세청에서는 공익재단으로 지분을 넘기면 상속세를 면제해 줍니다. 저 이거 드라마에서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공익재단 이사장을 누가 차지하는가 되게 네, 궁금해지죠. 맞아요. 네. 우리 드라마에서 가끔 나오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일부 예를 들어 17.84%의 지분 중에서 일부 지분을 뭐 정석재단이나 현재 인하대학교 재단이나 인하대학교가 2.3% 정도 들고 있거든. 한진칼 지분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상속세를 좀 줄일 수 있죠. 오늘 조현민 씨가 정석기업으로 네. 다시 복귀했던데요. 그런 걸 유치할 수 있는 포지셔닝이죠.
아, 그렇군요. 우리가 오늘 이거 인터뷰할 줄 알고 때마침 오늘 복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네. 기사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네.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제가 드라마 얘기도 했지만 지금 조원태 회장이 이걸 승계받기 위해 지분이 안정적인 게 아니라면서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야 되고 지금 네. 꺼야 되고 메꿔야 되고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게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엔 좀 조 회장이 갖고 있는 한진칼 보유 지분이 적습니까? 그렇습니다. 한진칼의 그러니까 우호 지분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편 지분이 얼마냐가 되게 중요한데 현재 한진칼의 경우에는 우호 지분의 마지노선이 약 33.4%입니다. 그러니까 네. 33.4%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나마 방어를 할 수 있어요. 네. 문제는 한진칼의 우호 지분이 33.4%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2대 주주인 KCGI는 15.98%를 걸고 있고 최근에 나온 이야기는 강남의 개인 투자자들을 모집해서 더 매집하겠다는 거죠. 그럼 문제는 뭐냐 하면 내년 3월 주총인데 네. 내년 3월 주총에서 현재 조은태 회장이 등기이사 재임을 이제 투표를 해야 되는 네. 상황이고 그 외에 나머지 등기이사 감사위원 성명 같은 게 남아 있는데 KCGI 측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가 된 게 지금 현안이 되는 거죠. 지금의 지분 구조로는 그거 모두를 방어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KCGI 측이 지속적으로 지분을 매집하고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주게 되는 것이고 조은태 회장 입장에서는 어떤 형식으로도 방어를 해야 되는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상속세를 내더라도 이제 이 자리를 지키려면 우호 지분을 33.4% 확보해야 되는데 네. 지금 강성부 펀드 거기다 강남 부사들 거기다 네. 국민연금까지 이렇게 힘을 네. 합쳐버리면 방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선친의 유언대로 사이좋게 두 자매와 어머니가 자신의 지분을 조원태 회장에게 줄까요? 지금 그것도 관건이죠. 네. 오늘 조현민 전무가 복귀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 합의 본계시 아니냐, 삼남매끼리는 이라고 유추를 하는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KCGI 측에서 소송을 걸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니 일단 우리끼리는 합의를 해서 네. 경영권을 보호하자는 추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이 가족들이 다 합세해서 지분을 확보하더라도 우호 지분은 33.4%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힘이 필요하고요. 그럴 때는 아마 KCGI 측과 명분 싸움을 하게 될 겁니다. 누가 주주에게 우호적인 정책과 우호적인 걸 많이 하고 있느냐라고 네. 아마 우호적인 정책을 서로 내놓을 것이고 그러면 주주들은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 대표님께서는 기업의 스코어를 매기시는 분이니까 지금 조원태 회장 체제 이후에 좀 평가할 만한 이벤트가 있었습니까? 점수를 좀 플러스 줄 만한? 사실 현재까지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유일하게 있는 것은 이번에 지난주에 있었던 IATA 연차 총회가 이제 서울에서 있었는데 그거는 이미 조양 의장이 다 만들어 놓은 거고 거기에 의장을 맡았고 집행위원을 됐다고 하지만 그것은 이미 선친이 만들어 놓은 건데. 그 숟가락 하나 얹으신 맞습니다. 거니까요. 네. 결국에는 조은태 회장 자신만의 경영 성과나 경영 어떤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 구체적인 비전을 보여주기 준 것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진그룹 쪽에서는 상속세 해결, 경영 정상화, 방어 다 중요하지만 이 갑질 이미지 개선이 굉장히 필수적일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일단은 이 물컵 갑질의 대명사인 조현민 씨가 오늘 이렇게 복귀를 한 거. 를 딱 보면 국민들 정선 뭐야 14개월 만에 또 복귀야?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네. 이 문제는 조원태 회장이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저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 물론 한진 측에서 입장대로 법적인 문제는 없겠죠. 하지만 기업은 이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만약 그 조현민 전무가 아니라 일반인 임원이었다면 복귀시켰을까라고 일단 물어봐야 그렇죠. 되고요. 두 번째는 기업의 의사결정은 철저하게 첫 번째 어떤 의사결정이 주주에게 이익이냐를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과연 우리가 결정한 이 문제가 사회적 가치와 부합하는가도 물어봐야 됩니다. 네. 오늘 조현민 전무의 복귀는 이 두 가지 철저하게 위배해야 하는 거죠. 특히 갑질 사태로 인해서 피해를 봤던 많은 주주들에게 재발 방지 대책조차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게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 이걸 조은태 회장이 결정을 했다면 이는 굉장히 큰 오점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마 그런 비판이 있을 걸 알면서도 결정을 했다면 아까 우리가 앞서 말한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네. 분명히 알았을 텐데요. 그렇죠.
그때 대표님 오셨을 때 LG 사례를 좀 예로 들어주셨어요. 물론 상황은 네. 좀 다르지만 이 상속세 문제에 있어서 해결에 있어서 좀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기업이 있다면? 저는 가장 좋은 건요. 경영을 상속이 아니라 경영을 잘하는 분에게 물려주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이고요. 풀무원처럼. 그리고 경영권을 물려주겠다면 네.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경우엔 좀 그게 힘들었으니까요. 그렇죠. 저는 구본무회장이 돌아갔을 때도 사전에 준비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예. 그런데 크게 분란이 없었던 이유는 사전에 준비라는 것은 다른 조직원이나 외부에서 이분이 맡아도 괜찮다는 어떤 사전적인 의미를 계속 직원들을 줘야 되고요. 그래야 주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끊임없는 경영권 분쟁을 통해서 결국에는 주주와 그 기업 소속인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사실 상속세 큰 돈이지만 이 기업에게 이 돈 맘먹으면 낼 수 있죠. 지금 그거보다 그렇죠. 더 중요한 건 이 기업을 정말로 오래 가지고 갈 수 있는 장기적인 플랜을 짜야 되는데 그 과제를 조금 선제적으로 해결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음번에 우리 대표님 모시고 한진 이야기할 때는 조금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는.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CEO스코어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